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5학년 2학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 의사의 노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회 수업 시간에 우리는 을사늑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을사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상대로 강제로 맺은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노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의사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오늘날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나라나 국가를 위해서 의롭게 죽은 사람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십니다.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활동은 바로 이 계몽운동인데요. 이 계몽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운동인 것입니다. 당시 제한제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힘과 실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가장 먼저 이 애국 계몽 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삼흥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도니학교라는 것을 바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힘쓰게 되고, 그리고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석탄 회사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나중에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계몽 운동, 애국 계몽 운동을 하던 때에 바로 1907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됩니다. 일본은 이 고종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바로 폐위를 시켜버리는데요. 이것을 보고 나서 안중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독립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의병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 있는데 나라가 국가가 시켜서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군대가 바로 이 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병을 조직하는데 당시 대한제국 안에서 의병을 만드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인 연해주 지역으로 가서 의병을 조직하고 국내로 진입할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몇 차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승리를 하게 되고 일본군 몇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침략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풀어달라고 하고요. 안중근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 포로를 죽이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일본군에게 의병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에 일본군이 몰래 습격을 하게 돼서 안중근 의사의 의병 부대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후에 다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지만 한번 포로를 풀어준 것 때문에 안중근 의사에게 의병을 지원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1909년 2월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지와 함께 동의단지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동의단지회라는 것에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같은 뜻을 가진 동의 사람들끼리 단지 바로 이 손가락을 자르는데요. 바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것으로 각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을 바로 자르게 되고 그 피로 쓴 것이 바로 이 옆에 있는 대한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중근 의사는 3년 안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단지회에서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바로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인데요. 을사늑약을 맺을 때 바로 고종을 위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이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데 가장 앞장선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을사늑약 때 맺었던 약속을 보면 바로 통감부라는 것을 이 대한제국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통감부라는 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 통감부의 제1 통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한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의단지회가 활동하던 이 연해주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 만주 지역에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도 이 하얼빈이라는 곳에 러시아 장관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월 25일 또는 10월 26일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안중근 의사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곳에서만 일을 일으키는 것에 혹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바로 열차가 서는 이 두 곳에서 준비하기로 합니다. 이 차이자거라는 역에서는 우덕순과 조도선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준비하고요. 이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덕슨과 조도선이 러시아의 경비대의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엔 그들의 숙소에 감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덕슨과 조도선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이 안중근 의사 계획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월 26일 아침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도착하고 러시아 장관과 회의를 한 후에 러시아 군대의 환영을 받고 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는 총 3발을 쏘아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3사람도 총을 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보이는 사람을 더 3발로 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역시 대한제국을 침략한 일본의 죄인들이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도망가거나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꼬레야 우레를 외치는데 이것은 러시아 말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죄를 알리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류순이라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안중근 의사는 2월 14일 사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910년 3월 26일 류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사진은 바로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류순 감옥에 있을 때 신부님과 동생이 면회를 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이 망명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상황에서 국내 계몽운동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중근이 국외에서 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북간도를 거쳐 연해주에 도착해서
한인 마을을 다니면서 한국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던 거죠. 계몽 운동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의병을 조직했다고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인가요? 바로 초대 통감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앞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고종 황제를 위협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안중근은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중근은 최재형이라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준비를 했고요. 우덕순과 조도선은 차이자거우역에서 준비를 했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을 맡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도착하자 그를 권총으로 저격하고 사살에 성공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걱정했던 것이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걱정했었지만 그런 아들 안중근에게 어머니는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을 읽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네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부는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망치 아니하노니 네 새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너라. 오늘은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순국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